사실 인피플 컨설팅은 워크숍 퍼실리테이션을 했던 게 저희 오리진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를 사전에 센싱을 해서 그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와 툴로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하고 또 저희가 들어가서 퍼실리테이션 했던 게 이제 저희의 원래 이제 특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 가지고 있는 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래서 디자인 띵킹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인피플이 어프로치하는 것은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 방법론에 굳이 100%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사용자나 고객이 있어서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 솔루션 해도 될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해도 될까? 내부의 큰 제도를 기획하는 과제라든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안에서 뭔가 기획안을 내야 된다던가 할 경우에는 뭐 크게 보면 구글의 디자인 스프린트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저닝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 해결 어프로치들의 툴들을 각 과제에서 해당하는 단계에서 그 과제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게 제안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큰 프레임과 철학과 가치는 습득하게 하지만 툴이나 도구가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디자인 띵킹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혹은 단점은 다른 방법론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최근 기업에서 디자인 띵킹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과제들도 디자인 띵킹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디자인 띵킹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 흐름은 디자인 띵킹을 직접 조직 내 과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도 상반기에 한 2~3개월 정도 그런 디자인 띵킹 팀들을 코칭도 하고 저희가 직접 퍼실리테이션도 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임원 후보진들이 경영진 사장님을 통해서 받은 과제를 디자인 띵킹으로 수행하는 4개의 팀을 저희가 과제팀을 코칭을 했었었는데, 디자인 띵킹 첫 단계가 공감하기잖아요. 공감하기 단계부터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 팀은 밀레니얼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많이 우리 당사로 확보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디자인 띵킹 과제를 맡으셔가지고 밀레니얼 고객들을 만나러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우리 아들이 밀레니얼이니까 아들 인터뷰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셔서 특수관계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이제 공감하기에 또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질문을 준비하셔서 공감 인터뷰를 가셨는데 굉장히 난감해 하셨어요. 인터뷰한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회사가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 밀레니얼들은 도대체 보험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인터뷰하다가 화가 나서 죽는 줄 알았다. 왜 이렇게 무례하냐. 뭐 보험은 사기 아니냐. 뭐 이런 굉장히 날것의 데이터를 본 건데요. 실제로 기획이나 경영 파트에서만 일했던 임원들은 리얼 고객을 이렇게 직접 대면한 거, 그것도 1시간가량을 굉장히 진땀 빼면서 인터뷰했던 것은 생전 처음이라 정말 아프게 공감하기를 했었었죠. 그 반응이 경영진한테도 다 전달이 고스란히. 그럼요. 사실은 지난주에 최종 발표가 있었는데 그 팀이 제안했던 솔루션이 전격 그 현업팀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요. 최종 발표에 또 그 고객사는 순위를 가리는데 중간 발표 때는 1등이었고 최종 발표회 때는 신상품 개발했던 제안했던 팀이 1등이 되셔서 안타깝게 2등에 멈췄지만 가장 많은 레슨런드가 있었던 팀이었다. 특히 임원진에서 그런 또 피드백을 받기도 하셨어요. 최근에 디자인 띵킹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코칭했던 팀들 중에 이제 그 제조사, 굉장히 큰 제조사의 핵심 인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7개 팀이 동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당연히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분들도 처음에 공감하게 된 게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의 동료 혹은 고객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는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할 때 감정까지 하려고 하면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하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 게 공감하기인 거냐 가지고 코치와 많은 이렇게 줄다름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띵킹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였어요. 결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고객이 이거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걸 문제를 보지 않고 깊이 파고들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팀들이 포기하려고 하셨고, 이제 포기하면 일단 그 다음 단계로 거칠게 빠르게 나아가게 했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프로토타입을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또 거기에서 고객한테 리얼한 이런 피드백이나 반응을 보면서 멘붕에 빠지기도 했죠. 디자인 띵킹의 장점은 우리가 고객의 핵심 문제를 제대로 못 잡고 엉뚱한 문제를 잡으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걸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고객의 문제를 확인하고 솔루션을 고객과 또 확인하는 과정을 2, 3개월 동안 거치면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장점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애써서 솔루션을 줬는데 고객이 거부했을 때 이렇게 작은 실패인데요.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대부분 특히 핵심 인재 이런 분들 잘 안 겪어본 거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들 하셨죠.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코치가 옆에서 때로는 멘토가 되고, 때로는 치어리더가 되고, 때로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거꾸로 제시하면서 또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과정들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G에서 일할 때 The Way We Work 이렇게 해서 식시그마, 제글치 회장이 만들어놓은 식시그마의 신봉자이기도 했고, 제 스스로가 또 블랙벨트로 풀타임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네모 파트너즈에서 또 고객사들을 위한 식시그마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그 문제 해결의 식시그마를 경험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띵킹 방법론과 과거의 식스시그마 방법론의 차이가 뭐냐 하는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일단 수행 기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대부분 현업을 하면서 과제팀이 꾸려지는데, 아무리 길어도 2개월이나 2.5개월 정도 되면 과제가 대부분 끝납니다. 바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또 집단 지성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과제 해결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식시그마의 가장 대표적인 디맥, 디파인, 메저, 애널라이즈, 임프루브, 컨트롤 했던 디맥도 5단계고 디자인 띵킹도 5단계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식시그마 경험했던 임원들은 뭐 식시그마처럼 하겠네 라고 예상하기도 하시는데,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식시그마는 컨트롤은 5단계 끝나면 과제가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디자인 띵킹은 5번째 단계인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절반 한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고객한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마라톤으로 보면 이제 반환점을 돈 거죠. 여기에서부터는 수많은 프로토타입의 업그레이드나 심지어 다시 문제로 돌아가거나 다른 솔루션을 찾는 한 번 페일하고 다시 보여주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처음 접하는 고객은 테스트 단계까지 오면 이제 일이 다 끝났구나 하고 한숨 놓으시려다가 그 뒷단계에서 좀 당황하기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말 디자인 띵킹의 매력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생각을 고객과 검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고객의 더 많은 인사이트와 제안을 통해서 보완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실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테스트가 끝난 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매력이죠. 상반기에는 그런 디자인 띵킹 팀들하고 일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었어요. P사의 P사가 아니야. 아까 P사라고 해가지고 P사가 됐잖아.